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28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30살 중국인 여성인 이 확진자는 3번 환자의 지인으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확진 환자 28명을 제외하고 3,601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86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명단에서 한국, 중국 등 25개 나라가 제외됐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현행 무역 우대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국 등은 반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한국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공장 휴업에 들어갔던 현대자동차 11일 일부 공장 가동이 재개됐습니다. 제네시스 GV80, 팰리세이드 등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만큼 울산 다른 공장들보다 일찍 문을 연 것으로 울산 이 공장은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CNN은 소식통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등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에 관여하려는 욕구 역시 시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힘이 굉장히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또다시 나스닥 S&P 500은 신고가 랠리였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가 워낙에 미국은 잘 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지만 그 우려를 지표가 그대로 눌러버리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 경기 여전히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큰 종목들이 그대로 2%, 3%씩 올라갑니다. 우리 시장은 긍정적 모습들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전기전자 업종 잘 달립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있으면은 오늘 말 그대로 폭등하는 모습들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수 AMS 종목도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거래일째 상승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이고 최근 한 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다 잘 가고요.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이 업종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소위 말해서 항공업종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지수가 분위기가 좋아도 크게 가진 못하고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오늘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220선입니다. 다시금 또 박스권 상단이죠. 2220에서 2250 사이까지 올라왔다가 또 치고 내려오면서 2200선이 살짝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 가는데 자, 이번엔 어떨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223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지수가 급격하게 살짝 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잘 달리던 시장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인데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개인은 오늘 상승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은 모은 물량들 팔고 있고요. 기관이 삽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사는데 외국인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 매수하는데 지수 선물로는 매수를 하는데 지금 현물 시장에서 좀 매도 포지션을 외국인이 소폭 가져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요. 다음 볼까요?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모두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75% 지금 하락하는 모습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종목들 내릴 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이럴 때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실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LG화학, 삼성 SDI 지수 보시면 놀랍죠. 퍼센테이지가. 삼성 SDI 또 신고가입니다. 6.22%. LG화학 역시 40만 원 문턱 쉽게 넘어갑니다. 사실 38만 원에서 40만 원 매물대가 꽤 많았습니다. 이게 40만 원 무너지면서 LG화학 이 부근에서 지금 고민하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근 물량들 한 번에 털어내면서 올라갔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과 삼성 SDI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금 올라가는데 LG화학과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바뀌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공장 재가동 소식들 들려오면서 조업 지금 여파가 크게 악재로 조업을 못한 것들이 크게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짧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조정받는 가운데 SK텔레콤 조정 나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전체적으로 소폭씩 올라갑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680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코스닥도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 거의 옵니다. 695 정도까지 또 이번에도 치고 올라갈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681까지 장중에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80선에서 매물대 출회가 되면서 좀 나온 모습들도 보여지네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개인 외국인이 함께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 지금 조금 전에 한 3분 만에 10억 원이 다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지금 사고 팔고 하는 물량들이 0원까지 지금 나왔었는데 외국인이 다시 사는 모습, 그리고 기관은 173억 원 매도 물량들 출회가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 가운데 오늘 펄어비스도 올라가고요. CJENM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기생충 관련 호재가 있는 겁니다. CJENM이 그동안 CJ 쪽에서 계속해서 영화 사업에 투자한 쾌거로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 그리고 또 아카데미 최초로 4개 부분의 상을 석권하는 모습들을 기염을 토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으로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CJENM 덩치는 크지만 이미경 부회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로가 있다.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KMW 2.32% 올라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부분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 순위에 확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에코프로에서 지금 분사가 된 뒤에 시가총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지금 살짝 짚어드릴 것 같고요. SK머티리얼즈 0.36%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 오늘 뭐 갈팡질팡하네요. 그리고 솔브레인 파라다이스 올라가는 가운데 원익 IPS 매지온 소폭씩 조정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환율인데 환율도 뭐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2원 80전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시진핑 주석의 첫 현장 방문 소식이 더해지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빨간불을 켠 화요일장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삼성 SDI, CJENM, 우수 AMS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에코프로 BM과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 SDI가 현재 전날 대비 6%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34만 2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꾸준히 올라주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생산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작 법인 이름은 에코프로 EM으로 지분 중 60%를 에코프로 BM이, 나머지 40%를 삼성 SDI가 투자하게 되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차세대 양극재를 삼성 SDI 전용 라인에서 생산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삼성 SDI는 양극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에코프로 BM도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현대차와 미국 에너지부의 수소 연료전지 MOU 체결 소식에 우수 AMS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수 AMS 현재 25%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4,665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협력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기술 글로벌 저변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기아차에서 개발하는 수소 전기차의 부품을 공급 중인 우수 AMS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우수 AMS를 비롯한 수소경제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효과가 국내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CJENM이 현재 2.63% 올랐고요. 거래가는 15만 2,2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최저가 15만 800원, 최고가 15만 3,8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외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 아카데미 4관왕의 역사를 쓰면서 오스카의 주인공이 됐죠. 바른손과 바른손 ENA가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기생충의 투자 배급을 맡은 CJ ENM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한편 어제 열린 시상식에서 CJ ENM의 수장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작품상 수상 이후 특히 한국 관객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차 지금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얘기가 좀 됐었어요. 중국 쪽에서 부품 하나 때문에 지금 공수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시장에서는 나왔었는데 어때요?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에 거의 이번에 풀가동으로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대표주가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지금 어떤 부품의 공급 체계, 그러니까 즉 서플라이 체인을 얼마만큼 잘 갖춰놓느냐에 따라서 이런 위기에 관련된 대응 능력이 또 한 번 돋보일 수 있다는 교훈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강동이 2월 4일이나 2월 7일 이 정도쯤에서 중단이 됐다가 빠르면은 2월 11일부터 다시 재개가 될 걸로 보여지는 만큼 비상 플랜도 같이 가동을 하고 있다.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2월 4일부터 울산의 우공장에서 지금 최근에 인기가 높은 G70, 80, 90 이쪽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 상황이 나왔고요. 특히 또 포터라든가 트럭을 생산하는 상용차 공장에다가 투싼이나 넥소 공장은 2월 6일에 그리고 또 2월 7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신제품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GV80과 펠리세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공장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여파는 상당히 또 클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들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4일부터 가동이 중단이 됐고 마찬가지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소알이나 광주 공장 쪽에서 감축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도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와이어링 하네스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는 차량 내에서 각종 전장 부품을 연결하는 케이블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 구동장치부터 엔진 쪽까지 여러 가지 부품별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쪽이 아무래도 기술력이 높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낮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자동차마다 다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수작업이 필요한 상황들인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 싸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대표적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는 유라코퍼레이션이나 경신, THN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 기업 전반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부품 수급들이 원활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이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덴소와나 후루카와 일렉트릭, 야자키 스미토모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쪽이 자국의 부품업체를 공급하는 상황들 쪽에서 동남아 생산기지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태국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같은 쪽에서 생산기지를 다변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서 물론 어떤 우한이나 선전, 총징을 갖고 있는 후루카와 일렉트릭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지가 있다는 부분들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현대차가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정부의 국산화 관련된 쪽의 소재가 부품화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자동차도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나 생산기지가 다변화되면서 이제 인건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더 싼 동남아가 있는데 이쪽에 따른 이제 인력의 숙련도라든가 이런 쪽을 조금 더 활용을 높여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생산기지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는 미래 자동차를 끌고 나갈 때 가장 또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도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 쪽에서의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얼마 전에 들어오면서 우려감에 13만 원이 좀 이탈이 되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빠르게 지금 공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들 실적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그룹주들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 쪽의 영향이 지금 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 쪽에 중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에도 시장에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어떤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중국이 실물 경제가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대대적인 경기 부양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인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경제는 사람의 심리죠. 이쪽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불안 심리 그리고 또 제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을 우려감을 떨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보여지고 있던 어떤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나 경제 성장률 추이의 전망들 이런 부진한 모습들을 떨쳐버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나왔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했던 얘기들 토대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6대 중요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관점들인데 단기적으로 이 일자리나 금융, 투자, 대외무역, 외자 유치나 불안 심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일자리나 금융, 투자 같은 당장에 가시화될 영역들이 먼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중국 정부가 잘 쓰고 있는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인데 이 신종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제조나 관광, 물류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회복력을 보이기 위한 보조금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감세입니다. 작년도 한 2조 위안대 어떤 감세를 통해서 소비 능력들을 부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었는데 올해도 이 정도 부분들은 추가로 더 나올 규모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유동성 공급이죠. 최근 들어서 인민은행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기준금리 인하까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들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하는 부분들, 작년 같은 경우도 2조 위안 넘게 발행하면서 어떤 SOC 투자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인데 올해는 3조 위안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챙겨야 될 부분들 쪽에 하나가 신기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민간과 함께 신기술 관련된 5G라든가 AI 같은 이런 쪽에 투자를 강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함께 고용까지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흐름들은 계속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비율 재정정책 관련된 부분들인데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해서 3%에서 떨어뜨리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재정으로 인해서 어떤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법인세율이나 부가가치세율 모두 다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중국의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아무래도 2월 20일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달 3월 양회는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와 함께 낮게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적정한 수준 정도로 잡게 됐었을 때 그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들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중국의 경제 부양책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 종목들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형주부터 한 종목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4분기 영업손실 같은 경우 4,2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죠. 그래서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는 그래도 적자폭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SK하이닉스처럼 이제 예정된 어닝 쇼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80%가 LCD에 좀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LCD 업황의 핵심이었는데 중국발 LCD 공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좀 약세인 상황에서 수요도 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실적 부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 LCD 업황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크게 나아지기는 어렵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신성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OLED 사업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OLED는 그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에 얇게 만들 수 있고 시야 각도 유리합니다. 어느 각도에서도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렉서블화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그동안 그 OLED가 활성화될 수 없었던 게 가격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극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광저우 OLED 공장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내 양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있고요. 또 OLED TV 시장 같은 경우 앞으로 30%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에도 이제 OLED가 공급되고 있고요. 롤러블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LCD 관련주가 아니라 OLED 관련주로서의 그 성장 모멘텀을 받아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 8월부터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 상승 이후에 약간의 그 눌림목 정도인데요. 16,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선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개별주인데요.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익숙하게 잘 아실 만한 기업인데요. 자동차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이끌어갈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는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그 내비게이션 부분 16년 연속, 블랙박스 부분 8년 연속 이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브랜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블랙박스라는 것은 이제 차량 사고라든지 도난 이런 것들을 그 방지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비게이션은 이제 목적지 안내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역할이잖아요. 7월부터 자율주행차 시장이 열리면서 내비게이션의 중요성이 이전 대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구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팅크웨어 같은 경우 빅데이터 기반 경로 안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20년 이상 축적된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빠른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통망이라든지 도로망 정보를 다수 축적하고 있고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빅데이터의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해진 상황이죠. 대규모의 교통정보를 자동차 업체에 판매하거나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증강현실 드라이빙 인터페이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앞차량이나 보행자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내비게이션이 캐치를 해서 밝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블랙박스 수출도 기대 요인이죠. 포드라든지 GM, 폭스바겐 상당한 그 B2B 채널을 확보하고 있고 작년 4분기 중에 일본 볼보양 블랙박스 신규 공급도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해외 매출은 그 창사 최초로 200억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은 조금 지루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박스권 상하단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저점 구간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최근에 연속적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거래량이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뜨겁게 움직이고 그리고 수소차주,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계속해서 순환매 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싱크웨어도 넓게는 그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8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5G 장비주 RFHIC입니다. 일단은 5G 장비주는 올해 아마 실적 성장이 가장 빠른 섹터가 될 거예요. 5G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것에 비해서 5G 망구축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부족했는데 작년 4월 세계 최초로 5G 폰이 상용화된 한국도 아직 5G 기지국이 수도권의 절반 정도가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에는 5G 설비 구축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른 5G 장비주 대비해서 더 부진했었던 것은 이제 화웨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화웨이 매출 비중이 50%인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화웨이 거래 제재가 되면서 화웨이 매출이 둔화가 됐죠. 다만 이제 일당의 무역 협상 이후에 화웨이 제재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영국이 시장 점유율 제한을 주긴 했지만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서 화웨이 장비 도입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노키아 매출은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 파트너로 RFHIC와 함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 노키아의 소형 기지국 제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공급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좀 긍정적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고객사양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입니다. 5G 같은 경우 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이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가 좀 알맞다고 보는 거죠. 기존의 트랜지스터 대비해서 저항이 낮아서 에너지 소모가 적고 스위칭 속도도 빨라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가는 충분히 밀렸어요. 그래서 작년 고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렸다가 바닥을 찍고 약간 버텨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수급이 약간 들어오면서 하방 경기성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미스터블루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 지난주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의 좀 눌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위치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종가가 아마 20일 이평선 지지되는 딱 매점 가격대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한번 지지를 딛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형성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니까요.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9,500원, 손절가 8,000원 정도만 좀 유지를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단기 종목으로는 RFHIC를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저는 5G 관련주를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RFHIC가 5G 관련주 내에서는 낙폭이 컸고 또 실적 턴어라운드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앞서 말씀드린 전략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FHIC 5G 관련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쪽부터 바로 여쭤보면서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중국에 네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초로 알렸던 의사 리원량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네. 부분 때문에 지금 통제가 됐던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민심이 굉장히 지금 성이 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추후에 중국 체제에 미칠 영향도 지금 꽤 클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중국이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에 비해서는 중국의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뭐 글로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그때 대비 훨씬 달라졌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어려워졌다는 것이 아무래도 거기에도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이제 사회 커뮤니케이션 망이 확산되면서 예전처럼 무조건 뭐 인민들의 눈과 입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죠.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이제 오늘 공식 발표로서 이제 사망자가 1,000명이 넘긴 넘었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는 하루 정도 늦은 그래프긴 합니다만 지금 이 그래프 자체의 제일 아래쪽에 아주 검은 부분 저기 이제 사망자 수의 증가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증상이 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약간 회색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확진자 그리고 조금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환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병원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꾸준히 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뭐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중증 환자들의 증가 수가 좀 둔화되는 거 여기서 뭐 좀 성급한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벌써 정점을 지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나 좀 이쪽으로 깊이 관여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빠르다 하는 얘기죠. 특히 WHO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국을 두둔하던 그 WHO 사무총장에서 입에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제서야 겨우 베이징에 있는 예방센터를 방문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손 한번 흔들어주고 마스크는 낀 채로 그렇게 했는데 연합뉴스 화면 캡처입니다만 신종 코로나는 악마요 직접 지휘에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통제의 신뢰성이죠. 중국 통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또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뭔 얘기를 하면은 중국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은 무서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러스가 과연 시진핑의 말을 듣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다음 말씀하신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리원양 참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 중에는 또 숨어있는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사협회에서도 애도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만 그 옆에 기사는 지금 시민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유튜브에도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한데 여기가 지난 6일부터 또 실종 상태다라고 지금 CNN이 보도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당국한테 격리됐다는 통보를 가족들이 받긴 받았는데 언제 어디로 격리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인데요. 궁금한 거는 이제 중국 인민들의 눈과 귀를 과연 언제까지 가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난주까지만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금융시장이 선제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빨랐던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 쪽 계속해서 동향 살펴야 되는데 중국 쪽 어때요? 지금 뭐 안정 찾아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전염병의 확산 상태는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이 사태가 번질지 불분명합니다만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돈으로 쳐바르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한번 보시죠. 저렇게 해서 춘절 연휴 이후에 첫날 저렇게 급락을 했던 이후에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오는데 저거는 뭐 V자 반등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일 것인가? 저것이 과연 이번 우한폐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공급 체인망의 어떤 붕괴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무엇보다도 중국 자체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은 뭐 뻔한데 그런 상황 하에서 시장이 저걸 갖다 다 반영했다 이미 선반영하고 그 이유를 내다보는 시장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우리의 상식이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보험사를 통해서 주식 더 사게 만든다든지 지금 뭐 래퍼 형식 영래퍼 중국에서는 또 영래퍼라고 하죠. 연준에서는 래퍼라고 하는데 같은
메커니즘을 갖다가 용어만 좀 다른 뿐입니다만 돈을 일단 빌려주는 거죠. 엄청난 규모를 풀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갚아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제 느낌에 저거 계속 또 롤오버 하다 보면은 그냥 풀려나간 돈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위안화 환율도 마찬가지죠. 역내 역외할 것 없이 시장 자체는 위안화 환율도 한번 일간 일목균형표 보내드렸는데 띄워주신다면은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저 시장에도 흐름대로 나름대로 차트가 통해서 일간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저항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 그리고 7위안이라고 하는 심리적 저항선 돌파가 여의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갖다 붙이자면 붙이겠습니다만 저 또한 당국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환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IT 업계도 계속해서 후폭풍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다가 이제 생산 기지를 워낙에 많이 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전망 어떠세요? 뭐 반사이익 얘기도 나오고 우려도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글쎄요. 뭐 어쨌거나 저로서는 좀 놀라운 것은 저처럼 이렇게 그동안 뭐 그야말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방에서 정보도 떨어져 뭐 메인 플레이어들이 그것도 돈 많고 정책 당국자들과도 가깝고 한 그 사람들의 어떤 포지션 변화를 갖다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차트에 많이 접근해서 차트에 의존해서 덤비고 있습니다만 우리 삼성전자 주가 월간 차트 보낸 거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오른쪽 끝부분에 저 캔들 모양입니다. 특히 지난 1월달 월간 캔들의 저 윗꼬리가 저렇게 달린 모습. 저런 거는 과거 아마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기로는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차트는 책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들어서 거의 윗꼬리를 갖다 다 회복할 듯이 거칠게 또 아주 힘찬 또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서 이제 결국은 작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것과 금융시장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일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저항선을 뚫어버렸죠. 단기 하락 추세선을 갖다 열고 좀 열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후에 지금 오히려 뭐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공장이 뭐 하루 생산량이 줄고 있고 조업이 중단됐다 이런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기업 실적 전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현대차의 무슨 뭐 재무구조 개선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벌써 캐캐묵은 슬라이드인데요. 지난 12월에 연준의 결국 스탠스가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자, 그때 이제 말풍선을 한번 보시죠. 제롬 파월 의장, 우리의 경제 전망은 이런저런 위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호적이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현 통화 정책 기조는 성장과 고용을 지원하고 계속해서 현재처럼 하면 적절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상당한 재평가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대응한다. 이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 없다 하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했죠. 아직은 아니지만 필요해질 경우 쿠폰을 매입할 수 있다. 만기긴 국채. 지금까지는 1년 이내에 만기 1년 이내 재정정권만 매입하고 있고 뭐 레포 시장을 통해서 결국은 되돌려 받을 돈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저렇게 만기 긴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동안 늘 나왔던 쟤들 결국 못 빠져나온다.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저 늪에서 못 빠져나온다 하는 시장의 전망을 갖다가 결국 확인시켜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제일 좋은 얘기는 그겁니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무슨 뭐 세계 교역을 갖다 떨어뜨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더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악재가 생길수록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금리 낮추고 돈 풀고 또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확대 또 빚 땡겨서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위험자산, 안전자산 가릴 것 없이
가격으로 형성되는 거는 돈값이 이렇게 매겨지는 것들은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채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금도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입니까? 주식 던져야 되나요? 아니요. 주식은 주식대로 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밤에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해마다 이맘때면 또 하원 상원 이틀에 걸쳐서 연준 의장의 이렇게 의회 증언이 있죠. 상당히 또 이렇게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파월 의장 지금 여기서 이 잘 달리고 있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하겠느냐. 뭐 여기다가 더 부추기지는 않더라도 장이 꺾어질 만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내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강조하면서 또 슬쩍 또 이제 시장에서 이미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슬쩍 던진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 시장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느낌이고 미국 지수 선물, 뉴욕 증시 지수 선물도 지금 뭐 강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올해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대선을 지금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보니까 부티지지 얼마 전에 그 검색어에 부티지지가 올라와서 좀 생소하다 보니까 클릭해서 봤더니 정치인 이름이더라고요. 미국 쪽에. 아무래도 좀 재선 가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지금 돌풍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의외의 돌풍이죠. 예. 피터 부티지지. 사실 써놓고 나서도 미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올타게. 지중해 한가운데, 즉 이탈리아 그 시칠리 섬 밑에 아주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40만 정 조금 넘는 인구의 그 나라에 부모님들이 그쪽 분들이세요. 그렇게 했는데, 자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내드린 거 보시면 타임즈에 보면 부티지지 내외라고 해야 되나요? 커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부라고 해야 되나요? 좌우지간. 왼쪽에 거기가 부티지지 남편이죠. 8살 연하에 중학교 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뭐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시대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두 사람 우선 얼굴 표정이나 자세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는 조금 다른 뭐 거의 뭐 우리와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문제는 아이오와 카커스에서 샌더스냐 뭐 이러고 있었는데 바이든이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샌더스도 제끼고 바이든은 4위로 밀어버리고 1위로 박빙이긴 했습니다만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표 보시죠. 서울경제신문에서 가져온 표입니다만 자, 뉴햄프셔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열리는데 아이오와 다음에 뉴햄프셔는 저쪽에 미 동부 오른쪽 끝 뭐 우리로 치면 저 두만강처럼 하는 지도 그쪽 무렵에 있는 이른바 버몬트주의 상원 의원인 샌더스가 버몬트주 옆에 있는 뉴햄프셔인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샌더스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보스턴 글로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부티지지가 샌더스를 박빙으로 이기는 것 같고 CNN 조사에서는 샌더스가 그래도 또 뭐 한 7%포인트 정도로 앞서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바이든이 완전히 거의 탈락 분위기란 얘기죠. 이래저래 들리는 뉴스로 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의 패배가 바이든으로서는 조금 멘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유의 그 막말이 막 나오면서 또 유권자들한테 또 이렇게 인심을 잃을 만한 그런 행동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부티지지는 부티지지라기보다도 미국의 이런 어떤 그 흐름, 트럼프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가 2016년 대선을 생각해 본다면은 브렉시트와 더불어서 트럼프의 당선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를 원했는지 알겠는데 4년 사이에 과연 또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확고합니다. 트럼프 유세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본다면은 뭐 트럼프 재선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하는데 그쪽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또 트럼프를 갖다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혐오하는 트럼프만 아니면 돼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의 이런 돌풍 이것은 과거 가까이는 오바마 때도 그랬고 옛날에는 지미 카터 때도 그렇고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어떤 정치 신예들이 치고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상당히 부티지지에 한번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렌이나 샌더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워렌이나 샌더스가 부상한다면 시장은 추월할 거예요. 이들은 트럼프가 공격하다시피 굉장히 사회주의적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죠. 징벌적 부유세라든지 공룡기업 해체,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 같은 데 대한 어떤 적대감을 드러내는 반면에 부티지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한번 이렇게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부티지지에 대해서는 무슨 슬리피 조나 무슨 크레이지 샌더스처럼 앞에다가 붙일 형용사가 적당한 게 오르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부티지지의 이 정체성이 아주 독특하다 보니까 함부로 형용사나 놀림감이 될 만한 그런 걸 붙였다가는 역풍을 두려워하는지, 아직 부티지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도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대응해주면은 부티지지가 진짜 트럼프급으로 확 커버릴 것을 또 우려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미국 경선 갈수록 재미있어졌습니다. 뻔한 바이든 얘기보다는 부티지지 앞으로 어느 정도 선전할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예, 미국 쪽도 봐야 되고 중국 쪽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살펴야 되는데, 일단은 어제는 급락, 오늘은 또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참 시장 상황을 종잡기가 어렵고 역시나 박스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은 좀? 예, 여전한 박스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코스피 일간 차트. 그러면 저렇게 설 연휴 이후에 하락폭 다 만회했다. 설 연휴 이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그동안에 이렇게 들려나왔던 실물 부분에서의 이런저런 어떤 우울한 소식들, 그거 다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도 되는가? 여기까지 갭을 채우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2250에서 2270,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최근의 고점대, 여기까지 회복은 어느 정도 리저너블 하나, 지금부터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증언, 거기에 따른 미국 증시의 흐름, 그런 걸 봐야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는 것 같고, 수급적으로 봐서는 연초에 좀 일단 드러냈던 기관들이 또 담는 과정에서 또 상당히 또 지수 반등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고점을 연다, 그걸 갖다가 이해해라, 납득해라, 그냥 다 무시하고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글쎄요, 이렇게 저로서는 당장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봤던 데까지는 가줄만 하다. 그러나 그 이상은 다른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 보시면 4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을 알아봐야 되는 시점까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은 대부분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도 실적이 대부분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묻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지금 현재 1분기의 주도주와 1분기가 지나서 주도주를 좀 고르시는데 참고를 좀 할 수 있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대부분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는 좀 특수한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발표된 기업의 약 47.4%가 실적이 좀 악화된 걸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롯데, 하나손해보험 같이 섹터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좀 악화된 상태로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예상을 좀 상회한 기업은 전체 발표 기업들 중에 24.8%,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상됐던 이익이 한 443억 정도 영업이익이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070억, 2배 이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SBS 등도 상당히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이제 실제 좀 특징이라면 역시 이제 1, 2, 3분기와 다르게 대부분 이제 악재를 4분기에 좀 털어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호주 프로젝트와 관련된 충당금을 일단 측정을 했고요. 현대로템도 일부 프로젝트 손실 관련된 부분 4분기에 마쳤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ESS 화재와 관련해서 일단 충당금을 4분기에 좀 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4분기 악재를 좀 털어내고 1분기에 좀 바닥을 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올해 한 19.9%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SBS도 19%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둘 다 실적이 예상을 훨씬 큰 폭을 뛰어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과 함께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4분기 실적이 바닥일 것이다는 바닥론에 좀 대두된 기업들인데 대부분 IT 섹터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좀 바닥일 것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1분기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어서 작년에 ESS 하재등과 관련된 악재가 좀 맞물리면서 4분기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LG화학과 삼성 SDI 등이 지금 현재 1분기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좀 이루고 있는데 이 논리가 바로 4분기 실적 바닥은 1분기부터는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이제 4분기 바닥론 반도체 4분기 바닥론과 함께 반도체는 4분기 바닥뿐만 아니라 주력이었던 DRAM 일부 주력 제품들이 10%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락의 가격 하락했던 국면을 끝내고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반등의 모습 확인해주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4분기 실적 바닥론을 가지고 1분기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한 섹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를 좀 볼까요? 네, 역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IT 섹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IT 섹터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전체적으로 섹터 내에서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1월 달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 섹터들이 단기 차익 물량에 의해서 지금 현재 좀 조정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에 2차 전지와 PCB, MLCC 관련된 종목들은 또다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IT 섹터 내에서 순환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현재 주도주고 반도체는 바닥론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또 지나가고 나면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IT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만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